예, 안녕하세요. 용감한 닭, 용닭, 브레이브 치킨입니다. 오늘은 어제 거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어떤가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비디오를 촬영했었는데, 못한 부분들을 오늘은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경제 지표들 중에서, 그, lagging indicators, 후행 지표, 그다음에 coincident indicator, 동행 지표, 그다음에 leading indicators, 그다음에 선행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특히 이제 선행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음, 전체적인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요? 마찬가지로 초대 손님 저희 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점심은 뭘로 드셨어요? 샐러드요. 어우, 고급지네요. 저희는 비빔밥 먹었습니다. 아, 음, 맛있었겠네. 음. 어제 한 것 중에 조금 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음, 혹시 있어, 누나? 어제 한 것 중에서는 그, 그냥 그 단어? 아, 아까 뭐죠? 여러 가지 뭐 상품들 나오는 거 있지? 예, 예, 모기지론에서 팔았던 음, 상품들 이런 것들은 음.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는 알겠지만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자세하게 이건 알아야 되나? 아니 뭐 자세하게 이것까지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음, 아마 뭐 그런 거 설명할 때 뭐 이런 게 나오긴 하거든. 특히 이제 2008년도 경제 위기 설명할 때 뭐 이런 상품들 때문에 이런 상품들 음, 팔고 샀던 이제 금융기관들이 그때 이제 파산을 했었거든. 아. 대표적으로 이제 리만 브라더스 그다음에 베어 스턴 뭐 이런 회사들이 음,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투자 은행들인데 파산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품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지, 그렇지? 음, 특히 이제 뭐 조금 궁금하면 음. 내가 좀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빅숏에서 남자 배우가 이름이 누구였지? 아, 크리스찬 벨? 아니 라이언 가슬링 있잖아. 고슬링. 걔가 CDO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 어, CDO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응. 이게 되게 재밌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 dog shit wrapped in cat shit 이렇게 설명하거든. 뭐야, 이게 저거 아니야? 고양이 음, 똥에, 개똥 아니야? 고양이 아니, 똥을, 개똥을 응. 고양이 똥으로 포장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다 똥이네. 그치, 이 개똥은 이제 아까 그때 팔았던 이 CDO, MBS 이런 거 응, 이게 이제 개똥이고 이거를 이제 응. 그럴듯하게 포장했다라는 거지, 그치? 아, 음. 하여튼 뭐 빅쇼 보면 아마 뭐 재밌게 조금 이런 것들도 조금 이해하면서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음. 거야 이게. 그럴 것 같아. 이런 단어 때문에 음. 조금 처음에 봤을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영화가. 한마디로 고슬링이. 상품 이름들이야, 상품 이름들. 음, 이런 것을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똥들이더라. 이것이. 아, 음. 어제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2020년 부분이거든. 여기가 이제 음, 그래서 2020년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 팬데믹 터졌을 때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하다가 이제 연준 페드의 QE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시장에 돈을 풀어서 그 음 그러니까 뭐 금융시장들을 이렇게 떡받치는 형국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음,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작년에 좀 많이 내려왔다가 10월 달에부터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었다고 설명을 했잖아. 음, 음. 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 그때 이제 막 설명을 했던 것 같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떠받치기 응, 위해서 돈을 이제 시장에 뿌리는 거야. 뿌려서 그리고 응, 금리를 낮춰. 금리를 거의 응, 그 제로, 그 제로에 가깝게 낮추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 뭐 미국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MBS 여기서 팔았던 MBS 아니 응, 여기서 파는 건 아니었구나. 근데 저기랑 또 2008이랑 착각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QE 정책을 계속 통해서 응, 이때 막 회사채를 샀었거든. 응, 그 보통 이제 미국 국채는 사도 어 회사채는 잘 안 사거든 이건. 어, 이때 회사채를 사들이면서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들이면서 회사가 돈을 갖게 되잖아. 응, 금리는 거의 그 0에 가깝고 그러니까 지중해 돈이 쫙 밀물 들어오듯이 들어가는 거잖아. 아,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이제 다른 국채라든지 MBS 이런 거를 계속 사들여서 시장에 돈을 계속 뿌리는 거야. 응, 이런 걸 사들이면서.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자산 시장 중에 하나인 주식 시장도 이때부터 거의 막 그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장을 뭐라고 부르냐 약쟁이라고 불러 약쟁이.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QE가 뭐다? 마약인 거지 마약. 아, 그래서 QE를 하면 그렇지 약을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다가 응, 약이 끊어져. 그게 이제 퀀티테이프 타이트닝이라 그래갖고 응, 긴축이라고 하거든. 돈을 다시 자기가 사들였던 이런 국채라든지 MBS 또는 뭐 회사채를 팔기 시작하는 거야. 어, 시장에 팔아. 어, 팔고서 돈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에 어, 돈이 빠져나가게 되거든. 어, 이걸 QT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게. 응, 대충 이제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응, 돈을 뿌리느냐, 돈을 걷어들이냐. 그러니까 응, 돈이 결국은 일종의 마약 같은 거지 시장에게는. 돈이 아, 들면 시장은 올라가고 돈이 없어지면 금단 증상. 응, 바로 요 부분에서 이 금단 증상하고 막 갤갤대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응, 그런 거야, 이렇게. 응, 근데 내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래서 연준에서는 QT를 통해서 시장에서 금리를 이렇게 아니, 돈을 이렇게 회수하려고 하는데 왜 미국 경제가 이렇게 폭락하지 않는가? 그거는 어, 연준 말고 미국 정부 있잖아, 정부. 응, 이거는 재정 정책이라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는 거야. 어, 그 연준에서 하는 건 금융 정책, 그 응, monetary policy라고 하고 응, 정부에서 하는 건 재정 정책이거든. 근데 이 재정 정책 아까 그때 말했던 그 Inflation Reduction Act라 그랬었잖아, 그렇지? 응, 음, 그 Inflation Reduction Act라서 IRA라고 하거든. Inflation 응, Reduction Act. 원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사실은 이거는 재정 정책이어서 돈을 시중에 뿌리기 때문에 응, 사람들이 보통 이거를 Inflation Creation Act, 인플레이션 반대야? 창조 법안이다 이게 어떻게 감축 법안이냐 돈을 뿌리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응, 이 QT하고 이 RA하고 이렇게 상충이 돼서 응, 경제가 아직은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 응, 근데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어차피 이 펀더멘털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 미국 경제가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거를 hard landing은 경착륙, 응, soft landing은 연착륙, 그다음에 응,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no landing, 착륙이 없다. 그냥 계속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아,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 견해가 지금 막 갈리고 있어 이렇게. 아, hard landing이 올 것이다. 아니다. soft landing 정도가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There will be no landing. 경기는 계속 좋아질 거다. 근데 내가 보기엔 이 no landing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음,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소프트 랜딩보다는 하드 랜딩에 가깝다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 음, 그 기간이 언제일 것인가? 나는 이거 처음에 이제 그 2002년도 이게 내려올 때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봤는데 이게 타고 올라왔잖아. 음, 2003년 말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004년에 하락할 수도 있고 조금 가면 2005년에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이유는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아,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음. 요걸 그래서 잘 맞추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긴 하겠네. 그치. 주식 투자할 때 개별적인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체 아무리 시장을 아는 그치. 것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마이클 펠프스 아니면 응, 우리 박태환 있지. 응,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급류에 휩싸이면 떠내려갈 수가 그치, 없거든. 그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역행해서 갈 수가 없어요. 연어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맞게끔 그 투자를 하든 트레이딩을 하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이게 사실. 음, 음, 나도 처음에는 그냥 개별 종목에 처음 시작할 때는 집중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시장이 무너지면 응, 아무리 모멘텀 있는 주식도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더라고. 꺾이지는 어, 않더라도 횡보하더라고,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어, 그래서 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어떤가를 판단하고 그거에 맞게 개별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이번에는 그때 말한 것처럼 음, 경제 지표들 아,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어, lagging indicator. 음, 이거는 그때 후행 지표라 그랬나 우리말로? 그치? 음, 후행 지표. 레깅, 음, 그다음에 coincident indicator. 이거는 동행 지표, 경기랑 같이 움직이는. 아, 그다음에 leading indicator. 이거는 선행 지표. 그러니까 어, 경기가 바뀌기 전에 미리 앞으로 경기나 경제가 어떨 것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거든. 음, 그런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네, 앞으로 전반적인 주식시장 상황 또는 뭐 자산시장 상황이 어떨지를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lagging indicator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실업률이야, 실업률. 아, 이제 영어로는 unemployment rate라고 하거든. 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housing market, 주택 시장 있지. 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stock market. 어, 얘들은 일종의 이제 lagging indicator에서 경제가 변하고 나서 그 후에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지표들이야, 이게.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나을 거라는 걸 확인할 수는 없어, 이거야. 무슨 음, 말인지 알 수 있겠지, 그치? 음, 그래서 첫 번째 이게 unemployment rate 이거 잠깐 살펴보면 잠시. 음, 음. 이게 여기는 아까 어제 보여줬던 연준의 금리 있잖아. 어, Federal Fund Target Range라고 그래갖고 금리가 어떻게 올라갔나. 2020년도에 거의 0.25%로 내렸다가 2020년 음, 3월부터 음,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어, 거의 다 온 것 같아. 여기까지. 아, 금리는, 금리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이제 어, 인플레이션 정도인데 2020년 요때 거의 밑으로 내려왔다가 거기 언제쯤, 2020년 보면 거의 어, 지금 뭐 8%에 올라와 있잖아. 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 이제 transitory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이때 그 말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그 어, 인플레이션 내려오긴 했거든. 그래서 지금 어, 아마 3점 몇 퍼센트,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 3점 몇 퍼센트 수준에 와 있어 지금은. 음, 많이 떨어졌네. 음. 그래서 아까 봤던 요거를 잠깐 지우고, 음. 이걸 지우면 안 되겠구나.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 그 이제 미국 민간인들의 그 이제 실업률이거든, 실업률. 음, 그 실업률을 보면 지금 원래 이제 여기 2002년, 20년 코비드 때 거의 막 13%로 튀었다가 어, 지금은 이제 거의 3.5% 여기까지 와 있거든. 어, 우선 실업률은 굉장히 높아 낮아. 낮아, 역대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 이게. 어,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 no landing 이거 경기 침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응, 그 실업률은 이렇게 약간 선행 지표는 아니라 그랬잖아. 경기가 다 변하고 나서 그때 사람들을 자르기 시작하잖아. 어, 그치? 경기가 안 좋아지고 회사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을 그때 자르기 시작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후행 지표거든, 이게. 어, 그래서 실업률이 이제 높아가기 했다 그러면 벌써 이제 경기는 약간 침체 국면에 돌아왔다는 거 볼 수 있거든. 어, 실업률이 뭐 가장 높아졌을 때가 경기 침체가 가장 심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이건 이해할 수 있겠지. 응, 그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그 중간 정도 되는 주택의 판매 가격이거든. 어, 그래서 그 아까 두 번째가 하우싱 마켓이라고 했잖아, 내가. 어, 그 이제 lagging indicator 중에서. 그래서 보면 2020년에 이때 어, 그 연준이 그 QE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뿌리니까 돈이 갈 곳을 찾아야 되잖아. 어,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이제 그 막 락다운 사람들이 이제 직장 못 나가고 그다음에 어, 이제 그 work at home이라 그래갖고 집에서 일을 하게 했거든. 아, 재택근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에서 비싼 돈 주고 응, 그치 별 좋지도 못한 데 살기보단 그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제 아주 경치 좋고 집값 싼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해. 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하거든. 어, 그래서 내가 듣기로도 몬태나의 그뭐 보스만이라는 그 도시가 있거든. 응, 거기가 경치가 좋아요. 어, 그리고 집값도 싸고. 근데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집을 산 거야. 도시에 있는 집 팔거나 어, 하고 거기서 집을 사니까 거기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집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집이 좀 경치 좋은 데서 일을 하려고 그런 데다 집을 산 건가? 그치. 그리고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제 응, 연소득이 높잖아. 응,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거기는 굉장히 좋은 집들을 살 수 있었거든. 응, 근데 응,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러니까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은 pricing out. 그 주택 가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아, 그리고 월세가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돈을 뿌리니까 돈이 갈 곳을 찾고 그 응, 팬데믹 터져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니까 너도 나로 주택을 사기 시작하니까 주택 가격이 응,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 아, 우리나라도 이때 아마 주택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맞아, 맞아. 가격 엄청 올랐어. 근데 이때 내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뭐 이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책 실패 때문에 우리나라 뭐 정부의 정책 실패 때 주택 가격 상승했다는데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들이야 이게. 이게 음, 전세적인 추세였거든 이게. 그러게. 그래서 주택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다가 최근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어, 그치? 어, 응, 근데 최근에 다시 약간 주택 가격이 약간 꿈틀대긴 하거든 이게. 어, 근데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있어.
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전에 낮은 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있지. 어, 예를 들어 3%, 3.5% 이하로 어, 모기지 론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모기지 론이 7%가 넘어가거든. 두 배가 어, 넘었어요. 어, 그러니까 주택을 자기 집을 팔려고 해, 안 팔려고 해? 안 팔려고 해. 어, 그러니까 공급이 없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아, 주, 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 mortgage loan 그 이자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 거의 공급이. 공급이, 맞아. 공급이 그래서 없다는 거지. 전세, 우리나라도 전세란 생기지 그렇지. 않았나?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보통 공통적인 일들이거든. 아, 미국 마켓, 주택 마켓도 마찬가지였구나.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뭐 이렇게 밴쿠버 이런 데 보면 어, 그때 주택 가격이 장난 아니게 올랐어요, 이게. 근데 아, 이게 다 이런 그 중앙 정부 중앙 은행들의 이런 금융 정책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 아, 근데 지금 내려왔는데 약간 내가 보기에 상승하다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음, 이거는. 그 음,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살펴지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래. 세 번째가 이게 뭐냐면 이거는 GDP인데 이건 조금 있다가 이거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스트롱 마켓이야. 스트롱 마켓이 세 번째 응, 백인 인디케이터였잖아. 스트롱 마켓은 아까 우리가 이제 도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얘도 내가 그때 말한 것처럼 올라왔다가 A, B, C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때 설명했었잖아. 그렇지? 응, 음. 응. 그래서 거의 지금 보면 이게 보면 더블 탑을 지금 거의 만들고 있거든. 이게 보면 아, 그러네. 음. 이게 거의 이쪽에서 더블 탑을 지금 이렇게 살짝 만들고 있는데 응,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지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응,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응, 여기서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데 내가 보기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다라는 거지. 내가 그때 9월 달은 주택 응, 시장이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 응, 본격적으로 그때 이게 하락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 내가 보기엔. 응, 그래서 이게 후행 지표들을 잠깐 살펴봤고 그래서 후행 지표는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아 지금. 응,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하우싱 마켓도 내려가고 있지만 크게 내려가지는 않았고 스토락 마켓도 어느 정도 응. 지금 올라가고 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 응, 그러면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그 코인시던트 인디케이터 동행 지표를 조금 살펴봐 줘야 되거든. 응, 음. 동행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GDP 있잖아. 응, 첫 번째가 Gross Domestic Product, GDP 이게 첫 번째고 응, 그다음에 그 Industrial Production Index라고 PIPI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응, Retail Sale. 그러니까 이제 소매 판매가 얼마큼 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응. 코인시드 인디케이터 동행 지표거든. 그러니까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게. 아, 그래서 이 세 가지 GDP, IPI, Retail Sales. 그래서 이것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여기가 아까 봤던 미국의 GDP거든. 응. 그렇지. Gross Domestic Product. 근데 GDP는 아직 보면 어때? 높은데? 지금 올라가고 있지, 지금. 응,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응, 그런가? 근데 내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그 바이든 정부가 그때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이 응,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법안이라고 그랬잖아. 어, 그래서 돈을 이렇게 풀고 있다고. 어, 그러니까 국채 계속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바이든은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내 그렇지. 응? 또 마이크? 여보세요? 경기 마이크가 먹통? 지금은 어? 들려?
어, 어, 갑자기 마이크가 왜 이래? 이게 또, 가끔씩 이 마이크가 이러네. 하여튼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내년 재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떠받쳐야 응, 되거든. 응,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근데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국 그 국채 금리가 거의 17년 만에 최고 4점 몇 퍼센트, 4점 정확하게 수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 지금. 어, 다시 말하면 국채 이율이 높다라는 건 이거를 살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음, 이율이 높으니까 아닌가? 이율이 높다라는 건 응? 이율이 높다. 다시 말하면 이 어, 국채 이게 잘 나가는 상품이야. 어, 그러면 이율을 높게 줄까, 낮게 줄까? 잘 나가. 너 아니어도 팔 사람 많아. 난 이율을 높게 줘, 낮게 줘. 높게 주겠지. 잘 나가는 높게 주, 상품인데? 아, 이율을, 아,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치. 이율을 파는 그치. 이율을 사람이 적게 주, 미국 어, 정부가 국채를 적게 팔려고 주겠지. 하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국채를 원래 뭐 1%였는데 이거를 뭐 4%로 드리겠습니다. 사세요. 이 국채를 살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적다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그래서 발등에 불이 어, 떨어졌거든. 어,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서 이거를 외국 보통 이제 그 미국 연준이 가장 많이 사주는데 미국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거를 뭐 어, 옛날처럼 막 살 수가 QT를 한다 그랬잖아. QE를 할 수가 어, 없어요. 어, QE를 해야 되거든. 팔아야 돼 어, 얘네는. 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외국 기업이나 정부들이거든. 중국이 이런 걸 응. 살려고 할까요? 안 살려고 할까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안 살려고 할 것 사. 같은데. 응, 국채 비율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 지금 중국도. 응, 응.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이율이 그 17년 만인가 그 최고로 올라와 있어,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좀 버텨보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부채가 너무 많아서 나중엔 이자 응, 감당하기가 힘들거든 이게. 그게 문제가 그치. 생길 수 지금 이런 재정 정책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어, 보기엔 내년 대선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음 재선 다음 해부터 거의 시장이 거의 몰라 약간 그 이제 약간 내려가는 그런 게 일반적인 성향이거든. 어쨌든 대선이 재선 되고 11월 나서는 달인가? 응? 대선이 11월 달이야? 그렇지 내년 11월 그쯤이지 그렇지. 어,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텐데 그 응, 재선이 되고 나서 뭐 이제 눈치 볼 거 없잖아. 그렇지. 응, 그러니까 아, 내가 보기엔 나는 202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하는데 만약 이거를 경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게 무너지지 못하러 이렇게 서포트 한다 그러면 2024년 말이나 2025년부터 크게 하락하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지.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응, 응, GDP는 아직 버티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IPI지, IPI. 어, Industrial Production Index라고 그랬고, IPI도 지금 그 이쯤에서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 어, 그때 팬데믹 때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그전 수준까지 거의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약간 횡보하면서 이게 크게 모멘텀이 있지는 않거든, 이게. 이 IPI를 뭐라고 해야 돼? 그 산업 생산성 지수라고 그래야 되나? 아, 물건 만든 그 양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산업 제품을 얼마만큼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가 뭐 아, 그런 그걸 아, 알려주는 지수거든. 근데 이제 아, 그게 그 어디 아마 2022년 9월에 이게 가장 높아졌다가 내려오고 응, 반등했다가 내려오고 지금 약간 횡보하는 사이클인데 음, 이게 음, 계속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내가 보기엔. 아,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리테일 세일. 어, 그 이제 소매? 다시 말해 일반 소비
일반 대중들이 소비하는 그 소비 비율인데 응, 이것도 여기서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지금 거의 횡보 중이거든. 응, 리테일 세일이 아직은 그 괜찮은 편이야 지금 미국에서. 어, 어, 사람들이 물건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알겠지만 팬데믹 때 사람들이 정부에서 돈을 막 줬잖아. 어, 근데 그 돈을 거의 다 썼어 사람들이. 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계속 소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어, 이 크레딧 카드 그 부채가 거의 1 trillion 달러. 아, 우리말로 이게 계산이 안 되네. 그 trillion 달러거든. 나중에 한번 찾아봐봐. 1T야, 1T.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거든, 지금. 어,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 카드로 지금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맥시멈에 응,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그 리테일 세일도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게. 음,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 응, 리딩 인디케이터 요거를 빨리 설명하고 요거를 좀 마무리 짓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지금. 네, 그래서 그 리딩 인디케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라고 그랬고 LEI 이건 뭐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서 여러 가지들의 10가지 정도의 지표들을 모아서 앞으로 경기가 어떨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선행 지수거든 이거 이게 음, 그 중에 음, 하나고 그다음에 그, 그 ISM에서 발표하는 PMI가 있어요. PMI Purchase Managers Index 또 Management Index라고 그랬고 구매 응, 관리자들이 돈을 얼마큼 지금 물건을 사고 있는가 아, 이거를 구매 통해서 관리자, 음, 그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응, 맨 마지막으로는 그 Empire State Manufacturing Survey 이거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보면 알긴 할 텐데 이 세 가지가 보통 응, 앞으로 경기가 어떨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선행 지표거든. 어, 그것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지금 그치? 이게 이제 첫 번째 아까 말했던 Leading Economic Index 있잖아. 어, 이제 선행 지표거든. 10가지 정도의 지표들을 모아서 앞으로 경기가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전달에 비해서 어, 이번 달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얘가 0% 0이잖아. 0%. 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같은데? 내려와 있잖아, 마이너스 지금. 8% 정도 되나? 응, 그치? 선행 지표인데 이게 지금 그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지, 지금. 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Purchasing PMI, Managers Index PMI 있잖아, PMI. 어, 이거는 Manufacturing PMI거든. 제조업 PMI인데 응, 50 이상이면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거고 50 밑에면 경기가 나빠지는 건데 지금 어떤 상태야? 52한데? 그치? 그 제조업 그 PMI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어, 후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 이제 그 서비스 PMI 여기는 그나마 50 약간 위잖아. 그치? 어, 지금 미국 경제가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게 그 서비스 이 업종이 그나마 이게 아, 그 호텔, 음식점 그리고 요새 보복 소비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어, 그것 때문에 지금 이쪽 서비스 쪽은 그나마 50 이상인데 이게 이제 얼마큼 이게 내려가기 5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이라는 거지. 아, 음.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이건 뭐냐면 그 그 그 미국 채권들의 그 금리 있잖아. 금리 10년물하고 2년물의 금리가 있어요. 어, 근데 10년물 이율이 원래 높고 단기 2년 그 국채의 가격이 이율이 낮은 게 일반적인 거거든. 어, 근데 이게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 10년 빼기 2년을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어, 되는 경우가 있어. 다시 말하면 2년물이 어, 더 높다라는 거지.
어, 지금 그 상태잖아. 어, 근데 이럴 때마다 뭐가 왔었냐면 여기 봐봐. 이럴 때마다 경기 후퇴가 왔어요. 이게 어, 내려갔잖아. 경기 후퇴. 어, 내려갔잖아. 경기 후퇴가 왔거든. 근데 지금 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다? 경기가 안 크게 좋은, 안 하락할 좋은 수 와질,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 지금. 어,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자주 보는 그 선행 지표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음, yield curve라고 하는데 이게 역전이 되면 대부분 경기 후퇴가 왔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거의 이 어, 상태로 와 있다라는 거지. 시간이 어. 없어서 뭐 조금 남은 얘기가 있는데 다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 지표